휴대용으로 쓸만한 액타가 있나? 에이, 그림은 태블릿 말고 타블렛으로 그려야지. 와, 다시 보니 선녀네. 풍아. 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갤럭시 탭 S7 FA 와이파이 버전입니다. 우선 갤탭 리뷰는 대부분 전문가분들이 자세한 설명과 성능 테스트를 리뷰했기에 제 리뷰는 기기 성능 테스트가 아닌 그림 쪽을 중점으로 갤탭 리뷰를 할 거예요. 저번 리뷰에서 핸드폰에 연결 가능한 RTS 12 2세대와 캔버스 프로 16을 리뷰했었는데 클립 스튜디오에서 모바일 글투는 와콩 1만 필압을 지원한다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와콩 1을 리뷰하려고 했었는데 가격도 40만원이 넘고 8192레벨이 아닌 4096레벨이 보급형 필압을 지원해서 차라리 20만원을 보태 복잡하게 어댑터와 폰 혹은 컴퓨터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액정 타블렛이 아닌 그림 쪽 성능도 비슷하고 휴대성이 좋은 갤탭을 구매했어요. 처음에 성능이 좋은 플래그십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살까 생각을 했지만 올해 초에 발매되는 S8이 출시될 수도 있고 저는 그래픽 작업이나 게임을 돌릴 목적이 아닌 그림의 목적이어서 칩셋 외 약간의 펜 반응 속도, 성능 차이만 빼면 액정 크기나 필압 같은 그림 쪽 성능에 큰 차이가 없기에 굳이 2배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살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품 설명에서 애플이 같은 포지션인 아이패드 에어 4와 가성비 면에서 비교하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언박싱을 하기 전에 제품의 가격과 성능을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이 제품의 가격은 와이파이 128기가 기준 최저가 62만원이고 삼성 공시가는 72만원입니다. 그리고 64기가는 최저가 56만원입니다. 아이패드 에어 4와 비교하면 64기가 기준 인터넷 최저가 72만원에 애플 펜슬 2세대가 최저가 15만 5천원 총 87만 5천원입니다. 갤탭은 S펜이 기본 구성이어서 아이패드 에어 4보다 굉장히 가성비 좋게 출시했습니다. 색상은 총 4가지 색상을 지원해요. 우선 CPU는 LTE 모델이 스냅드래곤 750G였는데 와이파이는 업그레이드된 스냅드래곤 778로 출시가 됐습니다. 바로 뒤통수 에디션이라고 하죠. 램 용량은 64기가는 4기가 램을 탑재하고 128기가는 6기가 램을 탑재했어요. 추가로 외장 메모리는 1TB까지 지원이 됩니다. 아이패드 에어는 용량과 상관없이 4기가 램을 지원해요. 멀티태스크 점수나 여러가지 성능 면에서는 아이패드 에어가 좋다고 해요. 그림 쪽은 램을 많이 사용하기에 갤럭시 탭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압은 4096레벨을 지원하고 삼성은 와콤 EMR 패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전지 S펜과 와콤 1 액타의 펜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고무펜 쪽으로 쫀득쫀득한 필기감을 가지고 있어요. 해상도는 2560에 1600을 지원합니다. QHD가 2560에 1440 해상도니 세로가 조금 더 높은 해상도를 지원하네요. 대부분 액정 타블렛들이 낮은 FHD를 지원해서 갤탭이 QHD급 화질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대용량 1090A를 지원해서 정말 하루종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삼성 덱스 모드와 클립 스튜디오를 6개월간 무료로 지원합니다. 덱스 모드가 멀티태스킹과 클립 스튜디오의 최적화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장점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갤탭 FA와 아이패드 에어 4 중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성비 면과 그림 작업에 램이 중요해서 6기가 램을 탑재했고 와콤 EMR 패널이 들어간 갤탭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마치고 언박싱을 해볼게요. 자, 이제 제품을 언박싱을 해볼게요. 앞면은 본체 그림과 제품명이 있어요. 옆면은 별다른 건 없네요.
여기 기기 모델 스티커가 있고 뒷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언박싱을 해볼게요. 박스를 개봉하면 부직포에 포장된 본체가 있네요. 제품을 드러내면 다른 구성품이 나옵니다. 우선 S펜 4096레벨을 지원하는 펜이에요. 여기 단축키 하나가 있습니다. 펜이 굉장히 얇은데 모나미 볼펜보다 조금 얇은 두께네요. 그 다음 제품이 충전기가 있습니다. 45W가 아닌 15W 충전기네요. 그리고 충전 C타입 케이블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심 제거기와 안에 제품이 설명서가 있습니다. 구성품이 굉장히 심플하네요. 포장도 굉장히 심플해요. 구성품도 그렇고 원가 절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전체 구성품입니다. 굉장히 심플하네요. 액정 타블렛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부직포를 개봉하면 본체가 나옵니다. 확실히 원가 절감으로 저반사 코팅이 안 돼 있는지 액정이 굉장히 잘 비치네요. 좌측은 스피커 1개와 반대쪽은 충전 단자와 스피커 1개가 있습니다. 뒷면은 카메라와 삼성 마크, 그리고 S7 플러스와 다르게 S펜 부착 부분에 표시가 없네요. 아래는 AKG 스피커라고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S펜을 대면 자성으로 부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면도 부착이 돼요. 자, 이제 전원을 켜고 기본 세팅을 할게요. 자, 세팅을 마쳤어요. 앱 보관함을 열면 기본으로 클립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센스 있네요. 벨텍 구매 시 6개월 무료라고 했는데 저는 11월에 RTS 12 2세대 리뷰를 할 때 1년권 이용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이용권 먼저 사용할게요. 자, 이렇게 퀼트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포토샵처럼 굉장히 심심할 거예요. 제가 PC에서 사용한 대로 세팅해 볼게요. PC처럼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세팅을 했으니 이제 그림을 작업해보고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이번 제품은 2달간 매일 야외와 집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 장소와 오랫동안 사용을 했으니 느낀 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 그릴 건 자켓 설화예요. 이번 제품은 2달 가까이 지금도 계속 밖에서 작업도 하고 낙서랑 수없이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에 연결하지 않아도 돼서 공간이 제약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작업물들이 밖에서 진행을 하거나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하는 등 정말 어디서든 작업이 가능했어요. 심지어 배터리가 1만 암페어가 넘어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하고도 배터리가 넘쳐났습니다. 60만원대로 가성비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스냅드래곤 778G에 램 6기가를 탑재해 버벅거리지도 않아 성능 면에서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 제품은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자켓 설화를 완성했어요. 이제 장단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장점은 S펜이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있습니다. 이 S펜이 프로급 피랍인 8192레벨이 아닌 보급형인 4096레벨의 피랍을 지원해요. 보급형 피랍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와코미 EMR 기술이 들어가서 피랍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부드럽습니다. 피랍이 중간이 없거나 확 나오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리고 태블릿은 타블렛처럼 드라이버가 없어서 피랍이 민감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퀼트에서는 피랍감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평균 피랍이죠. 여기서 섬세하게 쓰고 싶으면 설정에서 이렇게 내리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섬세하게 피랍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굉장히 피랍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아이패드도 똑같은 퀼트가 있으니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아이패드도 가능해요.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해봤습니다. 평균으로 사용했을 땐 문제가 없었지만 필압을 섬세하게 쓰기 위해 괴탭과 똑같이 하드로 설정했을 때 애플 펜슬이 안정성이 부족한지 필압이 많이 퍽퍽하고 불안정했어요. 클트에서 필압을 설정하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필압감은 와콤 EMR 기술이 들어간 겔탭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겔탭의 장점은 와콤이 EMR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와콤 원 액타이 펜이 호환이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S펜과 와콤 원의 필압을 비교해 드릴게요. S펜이 성능이 좋아서 와콤 원펜이 필압과 크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지만 이런 굵기 같은 면에서 필압 조절이 와콤 원이 좀 더 세밀하게 필압이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펜의 호환성과 안정적인 필압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아쉬운 건 펜이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이거는 본체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그었을 땐 그렇게 불편한 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원을 빠르게 그릴 때는 조금 느린 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장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장점은 덱스 모드와 멀티태스킹입니다. 기본 안드로이드 클트의 단점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지만 크기와 비율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덱스 모드를 사용하면 더욱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덱스 모드를 구동시키면 아까 전체적인 큰 비율보다 많이 작아졌죠? 공간을 훨씬 넓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전과 비교를 해드릴게요. 덱스 모드를 사용하니 상단의 알림창이 사라지고 가장 좌측 여러 도구들을 한눈에 전체로 볼 수 있었어요. 펜 목록들도 늘어났네요. 전체적으로 비율이 작아져 눈에 들어오는 정보량이 많아지고 도구를 사용하는데 효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삼성 덱스가 있다는 게 겔탭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덱스에서 멀티태스킹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PC처럼 애플리케이션을 창 형태로 만들어 원하는 위치, 크기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옆에 틀어 작업을 하면서 유튜브를 볼 수 있고 아래 인터넷을 틀어 크로키를 할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야외에서 저렇게 크로키 사이트를 틀고 크로키를 많이 진행을 했어요. 이 방식으로 집에서는 친구와 디코로 방송을 하면서 아래 자료를 띄워놓고 클트로 공부를 했어요. 정말 공부를 할 때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이렇게 레이어가 36개나 됩니다. 심지어 레이어 크기가 3541 곱하기 5016 사이즈의 350 dpi입니다. 이렇게 큰 캔버스에 레이어도 많은데 여러 멀티태스킹을 하면서도 버벅거림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웬만한 그림 작업들은 버벅거림이 없었지만 용량과 레이어가 많은 파일을 불러올 때는 조금 버벅거림이 있었습니다. 드로잉이나 여러가지 기능에는 버벅거림이 없었지만 레이어를 생성할 때 조금 버벅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플래그십이 아니니 이런 고사양 작업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다음 장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 장점은 색감입니다. 제가 사용 중인 핸드폰이 갤럭시 S10으로 같은 삼성 패널이 들어가기 때문에 색감이 거의 비슷했어요. 이렇게 이번에 그린 그림과 비교를 하면 차이가 크지 않고 색감이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아쉬운 게 있다면 화면 모드가 자연스러움과 선명함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스러움은 채도가 조금 낮은 느낌이고 선명함은 채도가 강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보통 액정 타블렛이 붉은 톤이 강했다면 이 제품은 노란 톤이 조금 약합니다. 노란 톤 피부인데 겔탭으로 볼 땐 자연스러운 노란 톤이었지만 핸드폰으로 볼 땐 강한 노란 톤입니다. 액타 색감은 RGB 값을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한데 태블릿은 자유롭게 조절하지 못하고 두 가지 모드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외 장점은 QHD급 화질로 화질이 선명해서 도트처럼 깨지는 현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화면과 펜에 유격이 없어요.
그래서 드로잉을 할 때 굉장히 편했습니다. 이제 장점을 마치고 단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점은 펜 쪽 내구성입니다. 제품을 구매하고 이틀째 촬영을 했어요. 이틀밖에 안 됐는데 펜 쪽이 다 닳아버렸습니다. 일반 펜 쪽이 아니라 끝이 고무 재질인데 이렇게 펜 쪽이 보풀처럼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이 펜심을 구매하려면 삼성 서비스 센터로 가야 돼요. 일반 삼성 매장에서 안 팝니다. 근데 재밌는 게 펜심이 딱 2개가 들어있어요. 펜심 2개에 3,000원이 나옵니다. 오프라인도 근처에 서비스 센터가 없으면 구매하기가 힘들고 온라인은 공식 삼성 사이트에서 똑같이 3,000원에 배송비 2,500원이에요. 자, 개봉을 하면 펜심 제거기와 딸랑 펜심 2개가 있습니다. 심지어 원하는 펜 쪽을 구매할 수 없어요. 하나는 플라스틱, 하나는 고무 재질, 이렇게 2개가 고정이에요. 이건 굉장히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내구성도 안 좋고 구매하는 방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펜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립감이 안 좋아서 손가락과 손목이 아팠어요. 그리고 구조상 단축키도 잘 눌려서 드로잉을 할 때 단축키가 자주 눌렸습니다. 솔직히 이틀 만에 마모되는 고무펜 쪽 하나를 위해서 매번 3,000원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면 그다지 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S펜은 이 고무펜 쪽이 메리트인 제품이에요. 하지만 이틀 만에 펜심이 마모되고 이 플라스틱 펜 쪽을 써야 된다. 그러면 굳이 그립감이 불편하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S펜을 쓰는 그 메리트가 있을까요? 기본 구성품의 성능은 좋으나 이런 점 때문에 그림 그리는 용도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반 펜 쪽을 써야 한다면 다른 펜을 써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와콤 원펜과 펠트심, 동일시간 필름을 구매했어요. 가격도 펜 35,000원에 펜심 만원 정도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확실히 애플 펜슬보다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S펜과 비교라니 확실히 더 굵습니다. 프로펜 2와 비교하면 프로펜보다는 조금 얇긴 한데 안정적인 그립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질감 처리가 된 플라스틱이어서 쉽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S펜이 이런 단점들이 있기에 그린 작업을 할 때는 와콤 원펜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단점은 시야각입니다. 우선 이렇게 작업을 할 때 큰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기울여서 화면을 보면 시야각 때문에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옆에서 보면 어두워져서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평소에 이렇게 기울여서 보지 않으니 그렇게 큰 불편한 건 없었어요. 그림 작업할 때도 제가 보는 시야와 거치 각도가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둡다는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시야각이 어둡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림 작업을 할 때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조금 아쉽다는 느낌입니다. 마지막 단점은 팜 리젝션입니다. 이거는 제가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펜이 닿기 전에 손이 먼저 닿잖아요. 이런 식으로 먼저 터치가 돼서 캔버스가 움직입니다. 방금 보셨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그림 그릴 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펜보다 손이 먼저 닿게 되면 움직이는 거죠. 하지만 이걸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클트 환경 설정에서 터치 제스처를 들어가 손가락으로 도구 사용을 해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만졌을 때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조작하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뒤로 앞으로 가기, 축소 확대, 회전 모두 가능합니다. 그림 그릴 때 움직이지 않아요. 이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이 옆에 있는 도구들은 한 손가락으로 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롤 부분 있죠? 특히 이 부분이 문제예요. 자, 누르면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다가 실수로 터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제품이 배려가 조금 아쉬워요. 전체적인 피력감이나 기능은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터치되는 팔 리젝션 문제 부분이랑
기본 제공되는 이 S펜 그립감도 안 좋고 단축키와 펜촉 문제가 있죠.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그램을 그리는 사람에 대한 배려나 생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장단점을 설명해 드렸어요. 와콤 EMR 패널이 들어가서 와콤 원펜도 지원되고 필업도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가성비에 비해 사양이 괜찮아서 멀티데스킹이나 레이어가 많은 그림 작업을 할 때 버벅거림 없이 원활한 작업이 가능했어요. 다만 아쉬운 것들은 그림 그리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배려가 부족한지 S펜이 그립감과 팔리젝션이 아쉬웠어요. 그 점을 제외하면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분들은 공간이 제약이 없어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해 밖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 휴대용으로 작업하기 좋으실 것 같고, 저같이 이불 밖에서 벗어나기 싫어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작업한 그림이 레이어가 30에서 40개 정도로 버벅임이 없었지만 정말 세밀하고 레이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고퀄 메인 작업 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CPU와 램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에 겔테 FE 램 6기가로는 조금 버벅거릴 수 있다고 생각돼서 올해 초에 발매되는 플래그십 S8 시리즈나 노트북과 12인치에서 13인치 액정 타블렛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와코미 모바일 스튜디오가 250에서 450만원대로 정신나간 가격을 자랑하기에 겔테 FE는 60만원대 초반 가격으로 어느정도 작업을 해도 버벅거림이 없어 휴대용으로 정말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